자, 여기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좀 못다한 말씀도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전 세계 조선사가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의 선박이 10만 척, 그 중에서 우리 회사가 감당하는 시장은 3, 4만 대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조선사가 안 생겨요. 네, 조금 생기고 이제 좀 나올 수 있지만 신규 조선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연간으로 지을 수 있는 배의 양이 약 한 100에서 160척 정도 됩니다. 150척 정도? 2호, 3호, 대우 다 합쳐가지고도 150척 정도 되거든요. 중국도 우리 캐파랑 거의 비슷하니까 조선사는 많지만 그래봐야 중국도 한 200척, 예, 그렇게 아직게요. 350척. 일본 완전 다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까지 다 합쳐도 전 세계에서 대형 사이즈 배를 만들면 한 400척 정도면 거의 끽합니다. 예, 400척. 그런데 탄소 규제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배가 앞으로 20년, 늦게는 30년 안에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3만 척, 4만 대나 되는 배가 앞으로 늦어도 30년 안에 다 바뀌어야 됩니다. 다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배로든 탄소 LNG 추진선이든 아니면 암모니아 추진선이든 뭔가를 바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전 세계 생산할 수 있는 양은 400척, 생산 캐파를 늘린다고 해도 500척입니다. 그러면 길게는 100년이고요. 네, 짧게는 50년입니다. 아무리 빨리 안 돼요. 네, 배가 모자라는 거예요. 선박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사이즈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하더라도 한 50년은 걸릴 것 같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조선사가 안 생긴다는 가정이 깔리고 이 친환경 쪽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된다고 가정을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조선사 입장에서는 급하게 가지만 않는다면, 네, 이 패러다임 변화에서 가장 수혜를 누리는 과거의 어떤 폭발적인 어떤 그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완만하지만 아주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 회사구나. 네. 네, 레드오션에서도 수익을 내는 강자가 있구나 라는 그런 큰 변화를 꾸준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네, 물론 중간에 묻히면 있겠지만은 그래도 안정성 있는 한 20년 정도의 긴 사이클을 가지고, 예,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보탠다면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5대 산업을 뽑아보시면 거기에 조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경상수지 플러스 만드는데 핸드폰은 아시죠?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네, 공장이 바깥에 있잖아요. 바깥에 대부분 있고 애플 거 수입하느라고. 예. 근데 조선은 지금 현재 한 5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수출, 우리 경상수지 플러스 만드는데, 그래서 그만큼 조선사람이 잊혀진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초대도 해주시고 또 그만큼 관심을 또 가지게 되는 배경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만큼 친환경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늦지만 가장 크게 움직이는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마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로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이걸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학교 세종대학교로 봐서는 굉장히 기회가 우리도 많아 보이네요. IT, AI, 디지털, 조선도 다 그쪽으로 가는 거, 시스템 제어. 그래서 키워드는 계속 저는 생각이 났고요. 우리도 이쪽 졸업생들이 많이 이제 기회가 열리는구나. 저도 이제 그 얘기 계속 들었거든요. 50년 괜찮다는 얘기는 딴 에러를 들었는데 조선업이 그래서 지금 상당히 주력 산업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예, 우리 총장님.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 2010년도 한 10몇 년 전에 보면 해외 나가면 기후 변화가 우리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규 체제 그리고 얼마 전에 컵26를 보면서 이게 우리의 먹거리로 오는구나라는 걸 느끼겠는데, 만약에 조선에서 지금 그 CO2 저감 계획이 강나라에서 안 지켜버리면 전체 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안 지킨다는 가정을 깔기가 사실 힘들지만,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난타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가 안 바뀌게 되면 기존 배를 그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슬로우 스티밍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슬로우 스티밍 레이시라고 있거든요. 지금 유리 어느 정도 되는가에 그게 나와 있는데 그게 한 15% 지금 넘어가 있거든요. 7%까지 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45km 가던 놈을 30%를 속도를 줄인 거예요. 그런 배가 한 7%가 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배를 늘려버리면 속도를 높여버리면 배가 필요 없는 거죠. 네. 그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LNG 추진 기술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차가 또 좁아집니다. 네. 그러면 가격이 싼 중국으로 또 배가 더 많이 가겠죠. 그럼 중국엔 조선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로. 네. 지금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LNG 추진선 현재 우리 수주 장부의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45%가 가스선이거든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적으로. 네. 그런데 이 가스선에 대한 수요가 결국은 친환경이라는 그 단서를 달고 있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과연 LNG 수요가 늘까요, 그만큼? 그렇게 안 늘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만약에 속도를 늦춘다거나 아니면 잠시 쉬었다 가자 이렇게 말이 나오면 조선산업에 상당히 큰 충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다른 수소라든가 아모니아 기술을 갈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이어서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CO2 저감을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가 2000 탄소 중립 2050 강력하게 시행을 했는데요.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 계획이 좀 바뀔 것 같기도 하고 어제 그 환경부 장관 지명자도 보면 이제 기후변화 전문가로 해서 아마 에너지 전력에 상당히 변화가 좀 올 거다라는 예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는지 여쭤보고. 예, 이게 조선하고 관계없는 없어진 질문인 것 같은데, 예,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기존 문정부에서 실행하는 것들이 사실 정책이 좀 너무 오버한다, 과하다. 예, 우리가 현실은 못 따라가는데 저서 벌써 생각을 앞서가는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옛날에 에너지를 하면서 원자력도 보고 두산중공도 제가 담당을 하고 다 했으니까 풍력도 제가 담당을 하고 다 해서 그런 에너지 변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일단 단순하게 기본적으로 원전만 하더라도 그 하나의 그 일환인데 저는 원전 폐기 반대주의자거든요. 예,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나라입니다. 예, 거기다가 환경부가 너무 입김이 세가지고요 산에다가 못하게 해요. 예, 겨우 해놓은 것들도 보면 상당히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지어놨고요. 그러다 보면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가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 경험도 없고 그래서 뭐 제주도 정도 외에는 나머지 지역에서는 바다로 가게 되면 이 신재생 에너지 특히 또 태양광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화력 발전하고 원자력 발전밖에 없는데 그 원자력을 중간에 막아버리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유럽에서 수소를 사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예, 그런 현상이 저는 생길 거라 봅니다. 향후에 2030년 되면 우리가 유럽에서 우리나라 가장 먼저 수소를 수입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탄소 배출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좀 조절을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 뭐 세계와 약속을 했는데 40% 저감하기 약속을 했는데 그걸 깨기 어렵다 그러면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예, 더 내서 풍력을 바다에 더 짓든지 지금 우리도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걸 하려고 하는데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내부적으로 저게 진짜 될까? 정부 바뀌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어쨌든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가기는 갑니다. 가나 아주 조심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예. 수시 타산도 사실 안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같으니까. 예, 그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 조금 사적입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이 1905년인가 6년에 러일 전쟁 시절에 우리 가까운 데죠 스시마에서 그 러시아 함대하고 일본 함대가 세계의 대전을 벌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론 일본 도고 제독이 그 이끄는 일본 함대가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깼죠. 다 수장을 시켰는데 그때 그 승패를 가렸던 것이 조선 기술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일렬로 오다가 배는 옆으로 돌아서야지 포를 갖다 집중시킬 수 있는데 일본 배들은 일렬로 다 돌아가지고 화력을 집중시켰는데
발틱 함대는 일렬로 오다가 그대로 못 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러시아 함대는 그 당시에 뭘로 누가 졌냐면 조선 기술이 조금 떨어지는 이태리에서 배를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일본 함대는 그 당시에 조선 기술이 가장 발달된 영국에서 대부분 그 배를 지어갖고 와서 무게 중심이 훨씬 낮았답니다. 그래서 확실히 빨리 돌을 수 있고 일본 배를 근데 돌았다가는 깔아졌기 때문에 못 돌았다 그러는데 그 덕분에 일본이 러일 전쟁도 이기고 물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합병도 당하게 됐죠.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조선 기술이 발달하는 나라가 이제는 한국이랍니다. 앞으로 리더가 될 거래요. 그래서 이게 먹거리 산업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아까 이 말씀드렸지만 환경기준 총장도 얘기하셨지만 이건 어차피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수요는 될 거라고 보고 우리 학교로 봐서도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어떻게 키울지 이 가능성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달에는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강사들을 접촉을 바이오를 할지 아니면 건강 관련해서 저도 척추가 되게 아픈데 허리 박사를 모시다 오랜만에 건강에 대해서 허리를 어떻게 지키느냐 할지 그 좀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더 알찬 내용으로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간 굉장히 건강 조심하시고 갈수록 더 좋은 컨텐츠로 모시고 아마 다음 달까지는 여기 한 꽉 채우고 싶습니다. 그때쯤. 예, 어쨌든 다 애쓰셨습니다.